자, 일단 지금 뭐 보면은 지금 뭐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리고 있죠. 방금 미국 증시 간단하게 오늘 그 스치면 상한가가에서 그 오늘 이제 확진자만 뉴스가 나와가지고요. 오늘 그 저기를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 물가지수인가요? 예, 물가지수가 지금 나왔는데 예, 감사합니다. 물가지수인가? 갑자기 캘린더가 어딨지? 캘린더. 물가지수 맞죠?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는 이제 물가지수로 알고 있었는데, 예, 미국 주식 금방 또 올라오죠? 예, 뭐. 역시 차티스트는, 이상 없죠? 미국 주식 뭐 금방 올라오죠? 이상 뭐예요? CPI, CPI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요즘에 머리가 아주 그냥, 요즘에 머리가 정신이 없어요. 예. 다시 또 11불 넘어가네요. 예. CPI 지수인가? 맞죠? CPI?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음, 예, 감사합니다. 삼솜님. 예, 다시 신고가 쓰러 가네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이게 CPI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한글로 치면 이거 좀 확인하고 좀 갈게요. 요거 좀 이제 풀이를 좀 하고 가야 되죠? 이렇게 치면 나오나? 소비자 근원. 여기 소비자 물가 지수. 여기 있네. 대한유한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자,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9시 30분에 발표가 됐거든요. 9시 30분에 발표가 됐는데, 9시 30분에 발표가 됐는데, 발표 예측이 이제 0.4%, 0.4%가 좀 나왔고요. CPI 지수가 이제 발표 0.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를 했죠. 도표를 보면은 이전에, 어, 지금 이전에가 이제 5월 12일 날, 5월 달, 5월 달에 5월 달에를 지금 터치를 했습니다. 5월 달 기준치. 예, 그러니까 5년 동안. 그리고 지금 CPI 지수를 좀 더 보면은 맥스로 좀 볼게요. 최대 맥스로 좀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맥스로 보면은 예,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죠? 이렇게 좀 보니까 지금 엄청난 지금 수치죠. 예. 네, 여러분들 그 인플레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CPI 지수가 올라가면 인플레가 온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인플레. 인플레가 오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인플레가 오면은 인플레이션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인플레. 어, 인플레가 오면 어때요? 어, 인플레가 어떠면 어떻습니까? 인플레가 오면 경기가 좋아질 거다. 1번. 아니다. 경기에 안 좋은 악영향이 있다. 2번으로 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플레가 오면은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 한번 누르시고요. 경기가 굉장히 조금 안 좋아질 거다. 경기가 잘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번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정답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보시면 되겠. 그러니까 이게 100% 정답은 없어요. 100% 정답은 없고요. 어, 100%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알파치노님도 이제 슬슬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거기서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슬슬 복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포트를 다시 한번 더 뒤바꾸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경기에 악영향이 좀 있을 거죠. 경기에 반갑습니다. 경기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경기가 이제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라는 게 극단적인 인플레, 뭐 이제 극단적인 디플레이션 여러 가지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너무 과하면 그에 맞춰서 또 악영향도 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뭐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인플레가 올지 안 올지를 따져볼 때 우리가 그러면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뭔가 능력이 부족하잖아, 현재.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경제학자라든지 뭐 파월 연준의장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부분이잖아요.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변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들? 어떤 부분들을 우리 보면서? 결국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겠죠?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펼쳐졌을까?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과연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펼쳐졌을까? 그러면 이제 과거의 CPI 지수를 좀 보면 놓고 보면 되겠죠? 이게 이제 과거죠. 과거인데,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어, 지금 약간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요때가 지금 현재. 0.9. 요때가 현재입니다, 현재. 근데 지금, 이때 이제 70년대, 특히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CPI 지수가 지금 어땠습니까? 1.25에서 1.3까지 거의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예, 엄청나게. 예. 자, 이때 당시에 미국의 경기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예, 이때 당시에 경기 흐름이 미국이 좋았을 것 같다 하신 분들 1번, 별로 안 좋았을 것 같다 2번 누르세요. 이때 당시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미국의 경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좋았던 것 같은데 1번, 나빴다 2번. 예, 어땠을까요? 어, 이때 당시. 예, 통상 이제 인플레라고 하면 저도 이제 그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는 되게 나쁘게 인식이 좀 잡혀 있잖아요. 인플레, 디플레이션. 그 이런 부분이 있는데 CPI 지수가 굉장히 좋을 때는 예, 굉장히 좋았어요. 예, 미국의 경기가. 예,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국 경기가 굉장히 급성장하는 시기였다는 거죠. 예, 급성장하는 시기. 예, 굉장히 급성장하는 시기가 바로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이었죠. 실제로 우리나라로 대조해 보면은 우리나라도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굉장히 좋았죠. 물론 그때 당시 79년도에 10월 26일인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암살 당했죠. 저격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경제 정책도 칭찬할 만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워낙 그러니까 미국이 성장하는 주도 성장하는 흐름에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해외에서 차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좋아졌다. 물론 이제 정책 빨도 좀 중요했겠죠. 정책을 새마을운동이랑 그런 정책을 안 했었으면 당연히 경제가 많이 성장하기는 사실 좀 어려웠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가시화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입이 뭔가 텁텁해가지고요. 껌 좀 씹으면서 얘기해도 될까요? 죄송한데 지금 입이 너무 막 간질간질해가지고요. 예, 껌 좀 씹으면서 얘기할 테니까 약간 좀 껌 소리 웬만하면 안 될 텐데 좀 약간 좀 피곤해가지고요. 피곤해가지고 껌 씹으면서 좀 얘기할 테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입이 지금 뭔가 텁텁해가지고요. 예. 물을 마셨는데도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 좀 진행을 좀 해볼게요. 약간 좀 껌 씹는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CPI 지수는 지금 최근 이제 5년 거의 뭐 보시면은 1985년도 대비해서 거의 최고치를 근접했죠. 음, 최고치. 음.
최고치를 근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주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CPI가 올라간다는 거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CPI 지수가 좋아진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이제 경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포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뭐 놀라셨겠죠? 오늘, 화학주. 화학주가 아주 그냥 쏴버렸죠. 예.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대환유화라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유화 오늘 이렇게 쏠 줄 생각하셨어요? 생각했다 1번. 솔직히 이렇게까지 생각 올라갈 줄, 하루 만에 이렇게 봐지 확 올릴 줄은 몰랐다 2번 누르세요. 대한유화. 네. 대한유화 이렇게까지 올라갈 걸 생각하셨어요? 음. 음. 저도 솔직히 대한유화가 올라가 봤자, 솔직하게 얘기해요. 올라가 봤자 한 5% 정도는 한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사실은 이게 캔들 보면 8.99%니까 9%. 그 9% 올라간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시간의 거래가 대박이에요. 시간의 거래 1.8% 떴어요. 네. 물론 이제 배터리 소재 쪽도 있죠. 그러니까 그 화학 쪽이 여러 가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학들이 뭐 정밀 이제 석유 화학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많은 걸 하죠. 정유 화학도 하고, 뭐 섬유 쪽도 하고, 그리고 소재 화학도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제가 스치면 상한가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화학주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저는 뭐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경기 민감주라고 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그냥 여기 안에다 경기 성장 민장주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경기 성장 민감주. 네. 네, 아셨죠? 경기 성장 민감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은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예. 실적은 전화해서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실적이 뭐 잘 나온다, 뭐 어쩐다, 뭐 이런 걸로 지금 투자를 하면요, 망해요. 삼성전자 투자하셨어요. 삼성전 투자하셨어요.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주가 왜 그럽니까? 머리를 깨셔야 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미래 가치, 미래 실적 가치를 봐야 돼요. 얼만큼 캐파에 따라서 얼만큼 내년에, 내후년에는 얼만큼 이익 성장률이 발생을 하는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딱 이것만 생각하세요. 다음 분기 실적은? 3Q 실적은? 실적 제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3분기, 4분기 때 실적이 딱 얼마 나올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예, 솔직하게 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몰라요. 근데 그 실적을 평가하는 거는 캐파죠. 캐파.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캐파를 어느 정도로 증설을 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몇 년 전에 증설한 게 이제부터 반영된다. 이런 거를 보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당장의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실적으로 너무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가와 실적의 계리율은 굉장히 셉니다. 실적과 주가의 계리율은요, 상당해요. 결국 뭐예요, 주가라는 게? 선반영이죠, 선반영. 기대 선반영. 지금 대한유화를 산다? 지금 대한유에서 대한유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대한유가 만약 올라간다고 쳐봐요? 올라가면은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4분기 실적에 기대인 줄 아세요? 내년 상반기에 대한 기대예요. 이게 만약에 올라가면은. 이게 만약 올라가면은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들 이해되시죠? 코스피 200 종목들은 대부분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1Q, 2Q에 잘 나올 거냐. 근데 이게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대한유화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 내년 상반기 때 잘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해되시는 분들 1번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자꾸 다음 분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화학주가 가는 거는 다 필요 없어요. 예, 화학주가. 화학주는 계속 가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껌 씹으니까 되게 건방진데 건방진 사람 아닙니다. 지금 입이 너무 텁텁해가지고 껌 씹고 있는 거예요. 화학주가 가는 거를 제가 배경을 보여드릴까요? 지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표. 원하시면 7번. 원하시면 7번. 지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화학주가 가는 이유. 네? 답이 없으시네. 그만하죠 뭐. 아휴, 솔직히 공개 방송에서 이렇게 데이터 까면서 설명해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솔직하게 해서. 예. 유튜브도 그냥 싫어요만 누르고 그냥 슬프네. 음. 자, 다시. 화학주가 왜 장기적으로 2023년, 2024년까지 상승이 나오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1번 한번 누르세요. 반응 보고 지표 까겠습니다. 반응 보고 지표 깔게요. 솔직히 1번 이거 누르는 것도 별거 아닌데, 그죠? 제가 무슨 뭐, 지금 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눈팅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손실 날 수밖에 없어요. 눈팅 하시는 분들은. 왠지 아세요? 의지가 없으니까. 계속 손실만 보실 거예요. 눈팅 하시는 분들의 특징, 손실만 본다. 테마주만 한다. 단타만 한다. 기업의 가치에 투자를 안 한다. 자, 화면 보이시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화면 보이십니까? 네. 화면 보이세요? 이거예요. 예. 반영이 됐다고 보세요? 어제 작년 연말과 1분기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산이죠. 앞으로 갈 길이 구만입니다. 뭔 소리예요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다가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주린이라는 말을 제가 개인적으로 겁나게 싫어합니다. 주린이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주린이신 분들은 나가시면 돼요. 네. 뭐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유튜브에서 싫어요 누르잖아요. 싫어 누를 거면 보지 마요. 왜 봐, 자꾸. 이게 누르려고 이제 이거 희열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싫어요 누르면서. 희열을 느끼면서. 자,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 쭉 눌러주세요. 좋아요, 위에.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 맨날 그냥 싫어요만 누르고 남 까기나 바쁜 그 사람들이 있어요. 딱 2명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 2명. 딱 2명만 싫어요 누르잖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음. 주린이가 이제 되지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저는 뭐 3개월 만에 뭐 주린인데요. 어, 어, 3개월 정도 된 주린인데요. 아니,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주린이라는 걸 안 봐줘요, 여러분들. 주린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지 맙시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주린이라는 말을 하지 말자고요. 주린이라는 말이 제일 싫어요. 예. 주린이는 하지 맙시다. 아셨죠? 주린이라는 말 하지 맙시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투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자, 시장은 공평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미국 시장이랑 시장만큼 공평한 게 없어요. 시장. 주식 시장은 얼마나 공평한지 아세요? 학연, 지연, 뭐 성별 없어요. 얼마나 공평한 시장입니까? 예. 내가 경제적인 이런 흐름 그리고 상황을 안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막 잘 못 내는 경우가 발생하시죠. 수익을 잘 내시면 제 공개 방송을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죠? 수익이 잘 안 나시니까 지금 뭔가 답답한 마음도 있고 뭔가 배워보고 싶어서 접속을 하신 거잖아요. 맞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맞나요? 그죠? 뭔가 답답하시니까 수익이 좀 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시원하게 수익이 안 나는 것 같고 뭔가 해결책이 좀 필요한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어,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저는 이런 사이클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한유화보다는 이제 뭐 롯데케미칼이 사실은 경기주 중 화학주 중에서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롯데케미칼 이렇게 쭉 한번 볼게요. 지표들을 좀 다 보고 예, 요거 이렇게 쭉 보면 얘도 오늘 많이 올라갔죠? 예. 제가 화학주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 한 번 턴 어라운드를 하면 뭐라고 했죠? 2년에서 3년은 갑니다 라고 했어요. 모든 경기 민감주들이.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경기 성장 민감주죠. 경기 성장주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경성주. 예. 기억하세요. 예. 한 번 턴어라운드 하면은 2년에 3년 정도가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자, 롯데케미칼이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는 좀 지워버릴게요. 이때는 뭐 이제 사건이니까 이때를 좀 지워버리고 여기 지워버릴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상승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요거는 그냥 지울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올라갔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1년을 놓고 봤을 때 1월, 2월, 3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9개월 올라갔어요. 9개월.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쭉 올라갔어요. 거의 1년을 올라갔죠. 1년 정도. 1년 정도가 올라갔잖아요. 1년 정도. 싫으면 보지 마세요. 싫어요 누르지 말고. 진짜 그 희귀꼬머리 같은 사람 많네. 싫으면 안 보면 되지. 뭐 이제 시작하자마자 그냥 들어오자마자도 싫어 눌러 그냥. 보지 마 그냥. 나도 당신한테 가르쳐주고 싶지가 않아. 아시죠? 예. 보지 마요 그냥. 안 보면 되지. 그냥 주무세요. 드라마 보시던지 넷플릭스 보시던지 그 시간에. 그리고 나서 이 기간 조정이요. 원래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주가가 올라가면은 한 짧으면 2개월에서 3개월, 길면 한 4개월 정도까지가 조정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조정이 얼마나 나왔어요? 반년 나왔어요. 반년, 6개월 나왔어요, 6개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간이냐면, 정말 그냥 그 기존 이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나 뭐 애경유화, 뭐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막 다
정말 진짜 잔인하게 진짜 다 죽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투자 심리로 볼게요. 내가 만약에 롯데케미칼 30만 원에 샀어요. 30만 원에 구매를 했다고 쳐볼게요, 여기서. 음.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대부분 평균 2개월에서 3개월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6개월째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포기하게 돼요. 공감되십니까? 그죠? 포기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 가치로 봤을 때 거의 반년을 이제 횡보하거나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지루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여기 전문가 저기 전문가인데 저기서 뭐 수익 잘 난다고 하니까 막 그래서 거의 가입해서 어 가입해가지고 막 전문가가 손절치고 자기 종목으로 갈아타래. 지금 정치 테머즈 잡아야 되고 지금 바이오주 잡아야 되고 지금 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된대. 뭐 지금 이낙연 관련주 잡아야 된대. 윤석열 관련주 잡아야 된대. 그러니까 이 좋은 종목을 그냥 쉽게 매도를 딱 하고 정치 테마주라든지 테마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 좋은데 실패하죠. 예.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는데 앞으로 화학주들은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화학주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수급으로 보여드릴까요? 수급으로. 예. 제가 재미나게 수급으로 보여드릴게요. 예. 수급으로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뻔한 뻔짜예요. 100%입니다. 대한유화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대한유화 수익 뭐 많이 난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예. 아직 갈 길이 9만리입니다. 예. 제가 목표가를 좀 수정했죠. 대한유화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35만원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40만원 정도는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떻게 한 달 동안에 어떻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한 달도 아니잖아요. 7월인데 이제 17일 남았는데 17일 동안에 어떻게 이게 이렇게 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28만원으로 수정했죠.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 열려있으니까. 뭐 그런데도 여기까지의 기대 수익률은 한 14에서 15%가 되겠죠. 현재 주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아마. 파도를 그리면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조정이 나와요.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길게 이해가 되시면 아셨어요? 이게 뭐 박격포수도 이제 안 간다고요. 지금은 뭐냐면 간을 본 거예요. 간복이에요. 스마트 머니가 먼저 상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야 우리 이거 어느 정도까지 땡겨 놓고 조정 나왔다가 마지막 떨구는 것도 가버리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심리적으로? 예를 들어 대한유를 대부분 대한유 매수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평균적으로 34만원에서 35만원이에요. 다 여기에요. 여기에 지금 시체들이 쌓여 있어요. 제 표현은 좀 격하게해서 죄송한데 시체라고 표현할게요. 매물 시체. 예. 그러니까 지금 35만원에 물려있단 말이에요. 여기 요 구간에서.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이제 뭐지? 뭐 다음날 확인해보니까 올라와 있어. 뭐지? 마이너스 30%인데 마이너스 20%까지 줄어들었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고 쳐봐요. 이렇게 올라가서 30만원 근처까지 갔어요. 30만원 근처까지. 그러면 30만원 근처까지 가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지금이라도 팔까? 지금이라도 던질까? 약간 20만원 후반에 30만원 근처 오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래서 좀만 더 보자 하다가 여기서 상승 파동이 마무리돼서 조정 파동이 나와요. 그러면 역시 증권사 레포트가 맞았어. 하락 나오니까 팔아야 돼. 그래서 여기 하락 나올 때 팔아요. 팔아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조정이 나와. 잘 됐다 진짜. 속 시원해. 그래도 야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15%면 정말 내가 선방했다. 그래 윤석열 관련주 들어가자.
이낙연 관련주로 들어가자. 코로나 치료제로 들어가자. 막 하면서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주가를 한두 달 뒤에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 이런 경우를 많이 여러분들이 목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신다. 1번 한번 해주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예시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내가 팔면 올라가는구나 라는 아주 유명한 월가의 격언이죠. 내가 팔면 올라가네. 예. 내가 팔면 올라가는 아주 유명한 일화죠, 이런 게.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래. 저도 초짜 때 그랬어요. 예. 초짜 때 그랬죠. 화학주가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 거는 굉장히 물론 2차전지 소재 쪽이랑 또 같이 하고 있으니까 화학이 사실은 소재도 같이 하니까 전반적으로는 지금은 화학 쪽이 올라가는 거는요. 화학 쪽이 올라가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여러분들.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어떤 긍정적인 시나리오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경기가 좋아지는 분위기에서 델타 변이라든지 원다 바이러스인가요? 페루에서 나오는 또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가지고 또 안 좋은 상황에 좀 근접을 해가지고 근데 사실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뭐지? 하는 생각들이 사실 좀 많이 드셨을 거예요. 오늘 뭐지 이건?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물론 뭐 차트 파동을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다 뭐 좋아요. 뭐 기술적 분석 뭐 많죠. 뭐 여기에 뭐 보조 지표도 지표 투자도 있고 뭐 파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거보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그 기업의 미래 가치예요. PSR이라고 하죠. 예. 미래 가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가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타이밍을 보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대부분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이것만 보고 들어가요. 예. 이것만 보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증권사 그 레포트 있죠. 증권사 레포트. 증권사 레포트를 선호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증권사에서 뭐 나왔다고 하면 주가가 급등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요, 증권사 레포트 좋게 나와도 안 움직였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한정된 정보가 뭔지 아세요? 한정된 정보? 증권사에서 쓴 레포트. 그리고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처럼 전문가들의 유튜버들의 분석 자료죠. 물론 이제 전문가 유튜브 중에서도 여러분들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구별을 하냐? 이게 정보인지 소음인지. 이거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주식 유튜버들은 뭘 분석하는지 아세요? 뭘 분석할까요? 예. 증권사 레포트를 가지고 있죠. 증권사가 쓴 레포트를 읽어보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투자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전문가가. 그런 뜻은 뭐냐면 본인의 투자에 대한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전문가고 진짜 애널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자료를 리서치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폴리 에티넬 가격이 현재 수출 가격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굉장히 의도적인 악의적인 세력에 의한 주가에 대한 다운그레이드가 많이 펼쳐졌다
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유튜버들은 뭐예요? 증거서 레포트만 봐줘. 이거 보고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게 일반적인 개인 투자는 뭐간 차이가 있는데요? 차이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화학주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 화학주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앞서 에티넬 가격 관련된 수출 가격 지표를 통해서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밀리잖아요? 그러면 저를 또 굉장히 비난하실 거예요. 왜? 내가 사면 계속 가야 되거든요. 조정도 나오면 안 돼요. 조정도 나오면 안 돼. 계속 가야 돼요. 근데 대한유화가 과거 차트를 보면은 어떻게 갔어요?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횡보했다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그냥 내가 사면은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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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만 생각하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주린이라는 분들이죠. 왜? 나는 이것만 생각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이것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화학주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가 바닥인지 몰라? 그런 거 없어요. 바닥을 줘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을 살 때는 있잖아요. 어떻게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매수 매도. 자, 주식을 사고 팔 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면 1번.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바로 그쯤 사서 그쯤 매도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쯤 사서 그쯤에서 매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쯤이 바닥인 것 같아 라고 확신하면은 사는 거예요. 얼마 빠지더라도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에티넬 가게 수출 가격 지수가 이렇게 폭등해 나왔는데 주가가 역으로 하향을 하네? 이상해. 그러면 여기서 사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되고 여기서 사도 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대한유라는 종목은요. 한 달 가지고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대형주니까. 준대형주잖아요. 준대형주. 이런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6개월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6개월을 버티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뭐가 얇아요? 귀가 얇잖아요. 공감되시면 7번. 공감되시죠? 네. 공감되시죠? 고작 조금 올랐다고 좋아하지 말란 얘기예요. 앞으로 갈 길이 9만 리인데 고작 조금 먹었다고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단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이제 생각하겠지. 아니 저 자식은 아니 저 자식은 뭐 칭찬해줘도 난리야 이 자식이 하실 텐데 내일 또 살짝 눌릴 수도 있어요. 내일 또.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요 감사하다는 게 언제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최소한 28만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감사하다고 하세요. 네. 28만원이나 29만원, 뭐 30만원 근처까지 오면은 그때 감사하다고 하시면 돼요. 네. 지금 뭐 이거 고작 뭐 몇 프로 수익 났다고. 네. 이게 뭐 내일 당장 뭐 28만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몰라요. 예.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신도 아닌지라. 예. 대한유한은 앞서 왜 화학주들이 대반격이 시작하는지. 근데 저는 제가 이제 화학주 중에서 딱딱딱 꼽아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딱 한 종목은 안 좋게 본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아, 이 종목은 좀 별로. 건설에서도 딱 이 종목은 별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게 뭔지 아세요? 화학 중에서는 예.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금호석유. 얘는 제가 조금은 느릴 수 있다. 예. 오히려 막 얘네들 치고 올라갈 때 얘는 횡보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화학 중에서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검색하시면 나와요. 예. 얘는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제 석유 쪽이에요. 유가. 유가이기 때문에 좀 거시기해요. 유가에 지금 집중적으로 돼 있잖아요. 똑같은 좀 화학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더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건설주 중에서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건설주 중에서도 건설주. 건설주에서 유일하게 제가 안 좋은 평가를 했던 종목이 뭐였죠? 건설주 중에서 혹시 아시는 분? 제가 건설주 중에서 유일하게 한 종목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대우건설. 오버행 이슈가 있다. 그리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치면 나오려나? 네. 그러니까 대우건설은 건설주 갈 때 못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지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설주를 할 때는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대우건설이 약간 좀 재무적인 결함이 있다 보니까 인수합병권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좀 중구난방인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주들 다른 애들 뭐 DLENC라든지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현대건설은 계속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라가는데 어때요? 얘는 못 가잖아요. 맞잖아. 얘는 못 가잖아요. 지금 누워 있잖아요. 지금 일본만 약간 반응 나다 고대 꽂아. 우리 신입 회원님 중에서 한 분이 이때 가입하셨어요. 이때 가입하셨는데 제가 대우건설을 못 갑니다. 대우건설을 매도하고 저희도 건설주 갖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갈아타세요 하니까 이틀 만에 환불받고 나갔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우건설 기다리면 갈 것 같은데 매도시켰다고. 이분은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요? 이분은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본인 고집에 못 이겨서 손실이 규율되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수익 챙기라고 했거든요. 약간 수익이길래. 파셔라. 파시고 딴 쪽으로 가셔라. 자, 중소형 건설주 중에서는 뭐 보라고 했어요? 중소형 건설주. 뭐 많죠. 뭐 남부토건? 사마토건? 뭐 있는데. 이낙연 관련주, 그러니까 정치 테마지 말고. 뭐예요? 한신공영. 한신공영 기억 안 나세요? 한신아파트. 중소형 건설주는 한신공영이에요. 왜? 예. 제가 이거 실제로 VIP 회원들한테 수익 냈던 종목이에요. 예. 그거 스상에서 가지고 나서 수익 냈잖아요. 예. 그때 우리 VIP 회원들한테 여기서 매수시켰어요.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지루와 행보하다가 폭등 나왔죠.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하면서. 기억나시죠? 이 종목으로도 45% 정도에서 50% 먹었죠. 아마 아실 거예요. 스치면 상한가에서도 가지고 나와서 30% 넘게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었으니까. 예. 근데 이렇게 가져가는 거를 지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냥 바로바로 수익만 나는 것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 투자에 대한 과정을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인내심을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고혜령님 아셨어요? 예. 대부분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한 달 동안 끌고 왔잖아요. 오늘도 얘기하더구만 어느 분이. 삼성 엔지니어링 왜 이렇게 빠지는 거냐? 예. 삼성 엔지니어링 왜 이렇게 빠지냐요, 전.
오늘도 어느 분이 삼성 엔지니어링 좋다고 해서 샀는데 왜 이렇게 빠져요?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 진짜 어때요? 스치면 상한가에서도 진짜 고점에서 딱 그냥 매도 쳤죠? 예. 요날 제가 그냥 딱 털었잖아요, 그냥. 요날, 여기서는 타짜 영화를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6월 24일 날. 그때 군복 입고 나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먹을 만큼 먹었으면은 자리를 떠야 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예요. 예. 대부분 물리신문의 특징, 어디서 샀을까요? 어디서?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이제 갈 줄 알고 샀는데 밀리니까 멘탈 나가지. 어서 오십시오. 아마 2만원 정도에서 깨져야지 그분은 손절할 거예요. 원래 그래요, 심리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갈 길이 9만리라고. 얘가 역대적으로 좋았을 때가 15만원이었는데. 예. 삼성 엔지니어링 저는 18,000원에서 말씀드렸죠. 18,000원 이하에서. 실제로 VIP원들 담았어요. 실제로. 남들이 환호할 때 박수치고 떠나야 돼요. 근데 그때 반호할 때 좋아가지고 여기 넘어간다고 매수해가지고 갈 길이 9만리에요 얘는. 상승 여력이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엔진을 27,000원에 사가지고 지금 5,000원 정도 물려있어요. 마이너스 20%야. 걱정되죠. 걱정된다? 만약에 내가 삼성엔진을 27,000원에 매수했는데 물려있다. 그런 분들의 특징. 첫 번째, 나는 이 기업이 갈 길이 9만리인 걸 알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해. 마이너스 15%? 20% 나도 걱정 별로 안 돼. 이런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사가지고 27,000원 사서 마이너스 20% 물려있다? 그 사람들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하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어떤 쪽으로 발주가 되고 어떤 쪽으로 실적이 업사이드가 되는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어느 날은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 구간을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방도 마찬가지고 엠비앵월드에 딱 후기가 딱 보잖아요. 이걸로 평가하는 사람들 많더구만. 성공투자 후기가 갑자기 줄어들었어. 지금 7월 13일인데 신광석방 후기 수익 잘 안 나나 보다. 이걸로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후기가 도배돼야지 저 방은 매일매일 수익이 잘 나는 방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자, 우리 회원님들 계시죠? 우리 VIP 회원님들 계시면 1번. 예, 우리 VIP 회원님들. 자, 우리 VIP님 계시죠? 제가 후기 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후기 쓰라고 했다, 강요했다, 1번. 아니다, 후기 쓰지 말고 나중에 쓰라고 했다, 2번 눌러주세요. 제가 후기 매일 뭐 써주세요. 제발 좀 써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1번 아니다. 그냥 나중에 써달라고 했다. 2번 눌러주세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후기 뭐 맨날 써주세요. 저희는 무조건 계좌 수익이에요. 예. 저희 방 최초 들어와서 원금 대비해서 10% 이상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사실 10% 이상 수익 나기가 쉽지가 않죠. 예. 잘 되면 좋고. 그래서 후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예.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회원님들은 그냥 대충 그냥 뭐 보름에 한 번. 오늘도 우리가 단타 종목을 성공했죠? 그죠? 오늘 저염 팔고 내일 그 종목이 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죠?
코로나 관련주 들어가가지고. 그죠? 근데 제가 후기 쓰라고 했어요? 성공투자 후기 쓰라고 했습니까? 어느 분이 쓰신다고 하길래 아니요 그냥 나중에 쓰세요 라고 했죠. 네. 계좌 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시면 이분이 보세요. 이분이 보세요. 저를 만나기 전에 마이너스 35% 손실이었대요. 그래서 4개월 이제 가까이 됐을 때 계좌가 플러스 18.7% 수익이 났대요.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수익이 이분이 저랑 만나서 4개월 만에 수익이 마이너스 35에서 플러스 18% 수익으로 플러스가 됐대요. 원금 대비해서. 예, 그러면 이분의 총 수익이 얼만큼 났어요? 총 수익이. 총 수익이 이분이 50%가 난 거거든요? 4개월 만에? 4개월 만에 50% 났어요. 근데 이게 쉽게 됐을까요? 이분이 쉽게 수익을 냈을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한 달 만에 전체 계좌 마이너스 35%에서 한 달 만에 계좌가 플러스 18% 계좌가 수익 전환할 수 있어요? 나는 가능하다 하시면 1번, 불가능하다 2번 누르세요.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한 달 만에 계좌 수익이 40%가 넘어가요? 곽수영님 가능하세요? 핸드폰 번호 좀 올려주세요. 제가 1000만원 드릴 테니까 저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어요? 제가 선삼팔구 다 팔아서 10억 정도 만들어 줄 테니까 한 달 만에 40% 만들어 주세요. 전화번호 올리세요. 네. 제가 전화할게요. 배우게. 잘못 누르셨구나.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 분 있으면은 로또 번호 알려달라고 하려고. 진짜로, 진심으로. 로또 번호 알려달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순간적으로. 불가능해요. 저도 불가능해요. 예. 저도 불가능해요. 근데 4개월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4개월 했으니까. 3개월 20일 만에. 예. 그러니까 4개월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4개월이니까. 4개월이 됐으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근데 여러분들은 계좌가 정체되어 있거나 손실이잖아요. 그죠? 계좌가 정체되어 있고 손실인데, 고작 저도 저희 회원 가입하면요. 일주일, 2주일 하고 그냥 나가요. 환불해요. 수익 바로 안 난다고. 예. 수익이 바로 안 난다고. 그러니까 뭐 6개월 치면은 그 정도는 가능하죠. 예. 6개월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가능하겠죠. 근데 일주일, 2주 하고 환불하고 나가요. 환불 사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도 이렇게는 안 되더라. 절반 정도는 계좌 수익 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일주일, 2주 만에 계좌 수익을 20%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사실 지난주에 시장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최근 일주일 동안 시장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다 1번, 나빴다 2번 누르세요. 최근 일주일 동안 시장이 좋았나요? 시장이 안 좋았죠? 솔직히 안 좋았잖아요. 예. 시장 별로 안 좋았어요. 주가라는 게 여러분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시장이 있잖아요. 1년을 놓고 봤을 때 상승장이요. 상승장이 얼마나 되냐면 상승장이 한 9개월 돼요. 그럼 하락 조정장이요. 3개월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신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이지? 1년을 놓고 봤을 때 상승장이 한 8, 9개월 되고 하락장이 3, 4개월 돼요. 원래 그래요. 원래 이게 트렌드예요. 음. 원래 이렇다고요. 원래. 예.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조심하자고 할 때는 조심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맞으면 1번 한번 누르세요. 그죠? 제가 조심하자고 할 땐 조심하자고 얘기하죠. 제가 한 달 전에 뭐라고 했어요? 고난의 행군이다. 계좌 정체되어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다. 막상 그런 상황에 직면하니까 신통방통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오늘도 유튜브 댓글에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달린지 아세요? 2차전지 고난의 행군이라고 했는데 왜 갔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깔려고. 2차전지가 다 올라갔어요? 자, 2차전지가 자,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자, 2차전지가요. 나는 2차전지가 다 올라가는 광경을 목도했다. 2차전지가. 2차전지가 나는 다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그냥 다 신고가 나왔다. 1번 아니다. 대장 애들만 갔다. 대장주들만 갔다 하신 분들 2번 누르세요. 2차전지가 어땠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야, 2차전지 50개 중에서 5개 갔거든? 너 틀렸잖아. 한심해요. 제가 반도체 소부장도 그렇고 2차전지도 뭐라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뭐라고 했어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소재는 보유해도 된다고. 소재는 보유해도 된다고 주장창 얘기했잖아요. 왜? 대장장이다. 아군하고 적군한테 같이 뿌릴 수 있다.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중에서 올라간 애들이 누구예요? PNT? 좀 올라왔어요? 소재만 갔잖아요. 소재만. 화학 소재만 갔잖아요. 공감되시면 1번 그죠? 맞잖아요. 화학 소재 대장 애들만 갔잖아요. 그거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도대체. 네. 그냥 비난만 하려고 네 얘기는 틀렸어. 근데 제가 큰 그림을 뭐라고 했어요? 큰 그림을. 큰 그림을 뭐라고 했어요? 인플레라고 했잖아요. 인플레. 민감주 장세다. 민감주가 가야 된다. 여태까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우리나라 수출을 누가 먹여 살린 줄 아세요? 반도체가 먹여 살렸어요. 반도체가 먹여 살렸어요. 2차 전지가 먹여 살렸어요? 반도체가 먹여 살렸어요. 여러분들 반도체가 수출이 잘 되면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집니까? 아, 나 반도체가 올라가면은 반도체 수출이나 실적이 좋으면은 나 살림살이가 나아진다 하시는 분들 1번 아니다. 별로 안 나아진 건 없다. 그냥 쏘쏘했다. 2번 눌러주세요. 어땠어요? 어땠어요? 어땠습니까? 반도체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살림살이가 나아졌어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떠나서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하려면은 뭐가 가야 돼요? 뭐가 가야 돼요? 반도체 2차 전지가 가야 돼요? 바이오가 가야 돼요? 뭐가 가야 돼요? 경기 민감주가 경기주가 가야 되잖아요. 경기주 안에는 24개 섹터가 있잖아요. 짜잘짜잘하게. 얘가 가는 건 둘 다 가면 좋죠. 근데 여러분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살림살이가 나아지려면 경기주가 가줘야 돼. 왜? 얘는 3개 섹터지만은 얘는 24개 섹터잖아요. 소비, 관광, 여행자 다니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자영업자들이 살려면은 경기주들이 살아난다는 게 뭐예요? 경기가 재개된다는 거잖아요. 소매 판매가 증진되는 거.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가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부정론자예요. 부정론자들이에요, 부정론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지 마세요. 경기주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긍정론자예요, 긍정론자. 앞으로 우리가 살기가 좋아진다. 맞으면 1번 한번 누르세요. 맞나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가 간다는 거? 아, 얘는 가면 안 돼. 얘만 가야 돼. 얘만 가야 되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부정론자들이에요. 니들만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둘 다 가면 좋지만은 경기주가 희망을 갖고 있다. 전반적인 전방위 24개의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다 올라간다는 건요. 너도 나도 옆집에 철수 엄마도 옆집에 철수 아빠도 옆집에 영희 아빠도 다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경기 민감주가 기대 수익이 높고 경기 민감주가 가야지만 우리가 살기도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저를 여러분들은 비난하실 겁니까? 그런 저는 긍정론자입니까? 부정론자입니까? 긍정론자다. 1번. 부정론자다. 1번 눌러주세요.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기 민감주만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외치는 사람이에요. 저는 긍정론자죠. 왜?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기호 2번 신광섭입니다.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고요. 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경기 민감주는 전반전이 끝난 애들도 있고 전반전에 25분이 끝난 애들도 있고요. 전반전 10분 정도 시작하는 애들도 있어요.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삼성 엔지니어링은 전반전 지금 25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잠깐 감독이 불러가지고 야, 너 일로 와봐. 이런 거고 화학주들은 뭐예요? 전반전이 이제 종료가 되고 15분간의 휴식을 취하고 이제 후반전을 하기 위해서 경기장에 들어오려고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1번.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2번 누르세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도 여러 가지 섹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잘 고르시면 돼. 답 없어요. 네. 화학주는 오늘 의미 있는 반격이 나왔다. 화학주. 뭐 다 모든 화학주가 올라가면 좋지만 뭐 세상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잖아요. 네. 화학주가 가기 시작하면 다음 차례가 누군지 아세요? 다음 차례가 누굴까요? 금속이죠. 금속이 가고 나면 누가 다음 차례 누군지 아세요? 조선이죠. 도는 거죠. 최근에 TV에서 조선주 얘기 별로 안 하죠? 철강주 얘기 안 하죠? 저만 주구장창 철강주 얘기하고 있죠. 움직이기 전에 미리 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냥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것만 좋아요. 왜? 남들보다 빠르게 수익을 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질문을. 여러분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